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웃고 울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정치적 이슈들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다양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약간 하락해 2750.71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해 814.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이 1% 넘게 하락했고, 대만은 휴장, 상해는 0.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한 반면 기관이 395억 원, 개인이 240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는 대웅제약이 9%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올바이오파마도 주목받았습니다. 음식료 섹터에서는 삼양식품이 3% 넘게 상승하며 눈에 띄었고, 농심, 오뚜기, 롯데웰푸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가 상위를 차지했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테크윙, 실리콘투가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한화시스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대마와 로봇입니다. 대마 테마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일약품이 19% 넘게 크게 상승했고, 에머리치, 한국 BNC, NFC, 오성첨단 소재도 주목받았습니다. 로봇 테마에서는 삼성전자가 생산기술연구소 내에 제조 로봇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이젠 RNM이 20% 넘게 상승했고, 해성에어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렌시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요 특징주로는 한화가 3.85% 상승했으며,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분가치 상승 반영 및 하반기 연결 자회사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기인합니다. 파크시스템스는 10% 넘게 급등했으며, 이는 주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회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로젠은 24% 넘게 상승했으며,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이 삼성 갤럭시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 하루 만에 반락했으며, 의약품과 음식료주가 상승한 반면 철강금속과 건설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비통과 소식에 하락 마감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가 매수 유입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 소식에 트럼프 수혜주인 건설기계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강보합 마감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휴젤 등 미용기기주는 대거 반등했으며, 애플의 2026년 폴더블 기기 출시 전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4%, 0.16%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구글 광고, 클라우드, 구글 검색 및 기타 매출이 호조를 보이며 2분기 매출도 84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광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테슬라는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으며 2분기 매출이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나, 자동차 매출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사실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천여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는 지지율 44%를 기록해 42%인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2%, 트럼프는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를 기록해 해리스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6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4% 감소한 연율 389만 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도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사상 최고 가격으로 인해 기존 주택 거래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되면서 6월 전국적으로 주택 침체가 심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40만 6,900달러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장 마감 무렵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매우 높게 반영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3번 인하할 확률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휴전 협상 모멘텀 지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4% 하락한 76.9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속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엔화 급등에도 유로화 약세 등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백곰의 오늘의 시장 마무리 멘트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각 기업의 실적 발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지만, 삼성전자는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검증 지연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지만, 테슬라는 실적 부진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 기업의 실적과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지표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